오늘도 친일보 합니다. 흔드는 건가요? 각자 자유롭게 해왔죠. 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찬반 집회까지 광주는 다시 한번 이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금남로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이번 탄핵 사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깊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 기자 모셨는데요. 소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일보 사회부 기자 윤준명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직접 뭐 금남로 이제 시위 반대 시위도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제가 탄핵 전국과 관련해서 좀 많은 현장 취재를 다니고 또 최근에는 황현필 작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또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또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맞아, 저번에 만나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좀 황현필 소장님이 어떠신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또 과거에 좀 유명 역사 강사로 활동을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좀 만나뵙고 얘기를 해보면서 또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역대 계엄에 관련한 황현필 작가님의 통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설명드리기엔 좀 아쉬워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금남로에서 광주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외쳐왔는지 전달드린 후에 인터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먼저 광주 시민분들에게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고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상처와 역사를 간직한 광주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12월 4일 새벽 1시에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집회를 열고 계엄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위헌적 조치라고 규탄하면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후에 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5.18 민주광장에서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가깝다면 가깝지만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일이잖아요. 혹시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탄핵 전국까지 흘러갔는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이후에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면서 또 대통령 탄핵안 표결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12월 7일 5.18 민주광장에서는 네 번째 총궐기 대회가 열렸고 좀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국회 탄핵 표결을 지켜보면서 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또 당일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좀 시민들이 비를 맞아가면서까지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표결을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가면서 이제 표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시민들은 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좀 이제 그날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팻말이나 구호가 있었다면 광주는 잊지 않는다, 광주는 지지 않는다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또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재표결에 붙여졌고 광주 금남로에는 4만여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는 순간 좀 금남로 일대는 환호성으로 좀 가득 찼는데요. 시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기쁨을 나눴고 또 5월 정신을 되새기면서 먹거리 등을 나누는 모습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특히 그 현장에서 시민들이 좀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5.18 광장 앞에서 한데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했다는 거, 이렇게 또 순서대로 윤준명 기자가 소개를 해주니까 좀 상상이 되면서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 같은데요. 광주 시민분들의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목소리의 행동들이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윤준명 기자가 소개를 했듯이 사실 금남로라는 공간이 그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지 않습니까? 특히 80년대 5월 18일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희생됐던 수많은 광주 영령들이 넋이 이제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계엄으로 피를 흘린 시민분들의 넋이 남아있는 곳에서 좀 이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다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광주 시민들을 과연 생각해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에 만나 뵙고 온 황현필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제 좀 울분을 쏟아내셨는데요. 좀 그 인터뷰 현장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오시죠. 탄핵 반대 집회,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광주는 민주도시고 어느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 시민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광주에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광주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도시,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금남로는 너무나 상징적인 곳이죠.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1980년에 그 계엄군 공수부대 총불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곳이고, 또 민주화의 성지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나치가 유대인을 죽였던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서 나치 추종 집회를 하는 것과 이건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어떤 보수 세력도 감히 비상계엄을 지지하고 내란 수기를 옹호하는, 그러니까 전두환 지지 세력이 한 번도 금남로에 선 적이 없었듯이, 윤석열은 전두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집회를 했다는 건 너무, 이거는 광주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줬다. 그래서 용서하기 쉽지 않았다. 들어보니까 역시 명쾌한 해석이고 그렇죠. 속이 시원해지는 인터뷰입니다. 사실 저도 광주 시민으로서 좀 제 마음을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좀 감사하다고도 느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인터뷰했을 때도 그랬고, 또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난 후에도 그렇고, 이제 황현필 작가님이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를 좀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장소에서 나치 추종 집회를 여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신 말이 좀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비유가 좀 마음을 울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이제 윤준명 기자도 그렇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남로란 공간이 5.18 민주화 운동의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이고,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아직 광주에 살아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 어머님 세대도 그걸 겪으셨고, 저번 화에 이제 나왔던 국장님께서도 그 시절을 이제 경험했던 분이시라, 이게 굉장히 광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맞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고, 5.18 정신마저 훼손시키려는 어떤 음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 또 극우 단체들이 대학가에 와서 순회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도 좀 논란이 됐었죠. 전남대를 비롯한 여러 호남 지역 대학가에서 이 보수 성향의 집회가 열린 건데, 혹시 황현필 작가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신 부분 없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보고 오시죠. 윤 기자가 굉장히 열일을 했네요. 20, 30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40,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곧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70대 이상은 이제 곧 대한민국의 과거가 되죠. 그러면 지금 그나마 40, 60대가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20, 30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과연 진보 측에서 그 20, 30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정치관을 전달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 과연 진보 정치 채널들은 그 20, 30대 청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가?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진보의 잘못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조차도 그런 역사관을 갖는다는 게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역시 역사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 5, 60대가 20, 30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황현필 소장님께서 진보 세력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부족했다, 정치관 전달이 부족했다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역사 교육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듯이 이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 말이 좀 생각나는 시국이긴 하네요. 저는 사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금남로는 단순한 그 도로가 아니라 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상징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광주는 잊지 않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 광장을 끝까지 지켰던 시민분들의 의지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할 때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그런 의미에서 광주 시민들이 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진일보 합니다.